서울구치소에 또다시 찾아간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개인정보요? 국민들은 뭐라고 지우냐면 지금 그날 2차 집행을 때 왜 변호인들이 빨리 와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열람만 하겠다라고 한 것도 열람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이른바 소급 저항에도 징벌을 받지 않은 것도 쟁점이 됐는데요. 다른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벌을 하는 게 통상의 예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에게 다른 재소자처럼 징벌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수용자가 끝까지 이렇게 거부를 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을 부과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저는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징벌 사례가 없는 이유,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까지 거부한 피의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까지 4회 연속 내란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재판 불출석 행보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에 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게 특검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걸석 재판으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일단 손을 들어준 건데 서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현우 서울구치소장도 그렇지만 지기현 재판부도요. 사실상 좀 보기로는 한쪽이 좀 치우친 듯한 어떤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아주 사상 초유의 구속 취소 결정도 내렸던 분이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현재 특검 측에서 요구했던 바보다는 윤석열 측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유는 구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골석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재판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통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들은요. 지금 사상 초유의 재판 아닙니까? 그 전직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러서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 높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아니 불이익을 감수해봤자 사형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들. 뭔가 이 국민들이 바라는 메시지를 재판부가 내지 못한다는 부분들. 현우 그 서울구치소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운운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어떤 자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머리로 재판도 그다음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어떤 교도관들을 보내서 형 집행을 하는데 포승줄과 수갑 자체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이 서울구치소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기현 재판부와 서울구치소도 끊임없이 한번 그 배경을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기영 의원님. 서울구치소장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압박을 해봤자 없던 걸 있던 거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기존에 30년 동안에 본인이 근무하면서 봤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주당은 공격을 하는데요. 대선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이제 술 접대 의혹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연기를 피우다가 쏙 들어갑니다. 전 만약에 진짜 지기현 판사께서 술자리 접대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특검하십시오. 특검해가지고요. 나중에 혹시나 지기현 판사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한 눈높이가 민주당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저는 떳떳한 팩트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특검도 하고 해서 지금 끌어내리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특검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하니까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이거 겁박을 하면서 이거 너희들한테 이제 안 맡기고 우리 특별 재판부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일종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저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행정부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 저렇게 몰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품격있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또 핵심적으로 많이 보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할 때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할 때 그때 내부 CCTV와 또 교도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라 마라 이게 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에 공개를 요구했고요. 또 김계리 변호사도 앞서 이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공개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박진영 의원님. 그렇죠. 공개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방법론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양쪽 다 불러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치소장님도 공개하면 본인이 편해지겠죠, 그죠? 사실이 다 드러나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는 검찰총장 시절에 부인의 수많은 비리 의혹들을 법의 힘을 가지고 눌러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지금 탄핵이 된 상황에서도 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특권을 누리는 이유는 그 윤석열의 위세에 눌린 교도소장과 저는 재판 이 지기현 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의 평등이 아니라 정치적 위계에 의해서 눌리는 사람이라면 예. 법을 법을 집행하는 공직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두 사람은 저는 공직자의 자질을 상실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다투는 증거로서 CCTV 한번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런 사례로 CCTV 공개한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왕 지사 일이 이 정도까지 커졌으니 저는 CCTV 공개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부합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저는 밝힐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이른바 시중에서 유행하는 말이 요새 땡깡입니다. 땡깡을 부려서 극렬 완강히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인권 침해 소지로 10명의 교도관들이 번쩍 들고 꼭 전직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재소자의 인권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론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실체적인 진실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자꾸 이렇게 특혜 언급이 나오는데 정말 이것은 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부를 하는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은 속한 정당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특혜 논란은 정말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자꾸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요. 이것을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법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새싹이 돋아난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여기서는 큰 틀에서 두 패널이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서희건설 본사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나토 순방 당시의 목걸이 의혹인데 여기서 서희건설이 이제 새롭게 떠오른 겁니다. 서희건설이 나토 순방 당시에 전직 대통령 부인이 찾던 그 목걸이와 동일한 목걸이를 구매한 기록이 확인이 된 건데요.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의혹이 그렇게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황상 그렇고요. 이 목걸이, 반칼리프 목걸이가 뭔데 도대체 이렇게 주목하는 거지 하는 건데 김건희 씨가 유독 이 목걸이에 대해서 진술이 너무 오락가락합니다. 예. 거의 횡설수설하다시피 해요.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 그다음에는 오빠한테 줬다. 마지막에는 엄마한테 홍콩 2009년 10년도에 갔다가 모조품을 사서 선물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 김건희 씨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서희건설에서 이 반클리프 이게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많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뭐 이 다이아몬드 크게 따서 1억 6천까지 나가는 목걸이인데 서희건설 쪽에 이 목걸이를 구입했다는 말하자면 그 증서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증서가 나와서 반클리프에 그러면은 이 정체가 나왔구나 타고 들어가 보니 사실상 서희건설의 그 회장의 사위가 검사를 하다가 진급을 못하고 이 변호사로 지냈는데 예. 이 클리프 목걸이가 구입된 3개월 후가 이제 나토 순방 가는 때 아닙니까? 6월이죠. 네. 그렇죠. 6월이죠. 이 3개월 후에 이 클리프 목걸이가 김건희 씨의 목에 걸리는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그 서희건설의 사위가 총리실의 실장급으로 인사를 받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갔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검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물먹어서 그냥 변호사업을 개업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희건설에 반클리프가 나타나자마자 뭔가 모든 게 순조롭게 다 풀렸다. 그리고 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횡설수설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거를 쫙 펼쳐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 김건희 씨의 이 거짓 진술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어떤 정황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반클리프가 서희건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냐라고 의심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주말에 이 서희건설 본사는 이례적으로 셔터를 다 내리고 사실상 봉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예. 여러 가지 정보가 어떤 관련된 기업들에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저렇게 본사 전체를 사실상 저기 여러 기업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유하는 쪽이 있는데요. 그쪽에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증거를 인멸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목걸이 관련해서 만약에 서희건설 쪽에서 그거를 사고 그게 최종적인 어떤 종착지가 김건희 여사 쪽이고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실제로 나토 순방 때 착용을 했다. 그런 진술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예. 그거는 김건희 여사 쪽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진품이 어디 있을 건가? 이른바 이제 모조품, 가품은 발견을 했지만 진품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을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서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팩트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희건설 쪽에서의 어떤 실제로 목걸이를 구입한 사람의 진술 그리고 서희건설 쪽에 그 회장의 사위라고 한 사람, 예.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희건설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펼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론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그 박성근 전 검사입니다. 어차피 이거 공직이었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장차관급이기 때문에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박성근 전 검사도 이 목걸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예. 매관매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걸이 사주고 비서실장 자리 갔다. 예. 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데요. 더 이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희건설은 왜 건물을 폐쇄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의혹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비서실장 자리가 차관급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하는 국정 전체를 통할하는 것을 보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국토부의 주요 국실장들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하면 안 들어갈까요? 비서실장이 산업부의 국실장들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갈까요? 즉 국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검사라는 자리가 그런 정책 공부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최초의 검사 비서실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 자리에 가서 혹시라도 본인을 임명해 주는데 도움을 준 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도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희건설이 그 건물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예, 설령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건물을 폐쇄해서 뭔가를 숨길 게 있었다. 더 큰 의혹이 더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김동윤 의원님. 그리고 이 언론 보도 이미 됐는데 이 서희건설 회장과 또 새 딸이 김건희 씨가 초청을 해서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네. 이것도 이미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2주 전에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이 나토 순방 목걸이와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은 뭐 연결 고리가 있겠죠. 예. 단지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다는 그것만 갖고도 지금 목걸이와 연결하는 것은 저는 견광부의 성격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희건설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아주 굴지의 도급 순위도 꽤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회장과 딸이 어떤 인연인지는 몰라도 취임식에 참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이런 사안이 벌어지니까 봐라, 이렇게 특수관계가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세 딸과 함께 회장이 참석할 리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산업안전에 자꾸 인사사고가 나는 데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상장회사인데 여기에 반클리프 목걸이가 연부가 되고 하면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의 이 생사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다 연관이 되는 그 기업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런 물론 어느 정도 이 단초가 나오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지금 단정을 짓고 거의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새몰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바로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 지금 보고 계시는 세 가지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저희가 토론했던 나토 순방 목걸이 관련해서는 일단 영장 청구를 할 때는 혐의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이 세 가지 혐의를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식도 저희가 내일 오전 특보를 통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을 다뤘는데요. 내일도 바쁠 것 같고요. 이 네 분과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